저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악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크가 X에 게시한 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미국과 대화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머스크는 이 소식을 그대로 재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이 트럼프 고위 관리들이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난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재무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증시 찐 반등은 언제 오는 것일까 걱정이 많으셨죠. 여기서 합의만 제대로 된다라면 S&P 500 V자 반등은 엄청나게도 강력하게 나올 거라는 점이겠죠. 이 강력하게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 떨어졌을 때, 관세 전쟁 하도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할 때 샀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S&P 500이 V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나스닥 역시나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장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워렌 버핏의 말처럼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 미국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인데, 캐시우드가 남긴 글입니다. 그동안 쭉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13%, 7%, 20%가량이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점점 내연기관차의 파이를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촉매제를 일으킬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촉매제를 일으킬까요? FSD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13%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진국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죠. 다만 아시아 시장을 본다라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비중이 45%가량이 되고, 특히나 전기차가 25%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거머쥐는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외국 차 브랜드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외국 전기차 브랜드는 살아남지 못했죠. 2017년 당시에 테슬라가 모델 3 35,000달러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이제 37,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원가를 줄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구형과 신형을 비교해 본다라면, 신형을 보시면 주행 거리는 늘어났고 제로백은 더 좋아졌으면서 디자인도 더 이뻐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품질은 더욱더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는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은 테슬라 모델 Y가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새로운 모델 Y 첫 번째 딜리버리가 나왔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베센트가 미국이 반드시 AI와 양자 분야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AI 양자 분야에서 미국이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앱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픽업 위치 조정 및 확인, 목적지 입력,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 표시, 여행 관리 등 이제 로보택시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기감독 FSD가 먼저 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이 앱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실시간 AI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선두로 내세울 기업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 어플에 테슬라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차 넘버 이거입니다. 어서 빨리 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꿈꿔왔던 미래가 이제 다 왔습니다. 그리고 FSD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테스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FSD는 확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스틴에서 비감독 FSD의 제대로 된 모습만 보여준다라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임팩트만 제대로 준다라면 너도 나도 FSD를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고 구독률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 많은 코멘트들이 달라지고 있네요. 사이버 트럭 역시나 우리의 파워가 세다, 튼튼한 픽업 트럭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죠. 사이버 트럭의 장거리 운전 FSD 감독 버전을 통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의 마케팅 영업 전략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것을 주도하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부 사이버 트럭 소유자분들에게 FSD 1년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선택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 구매자에 한해서 1년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머스크가 한 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보택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생각보다 올해 하반기에 보일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 수요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감독 FSD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세미트럭을 사람 없이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과거의 론 발언과의 대화 내용이죠. 론 발언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합니다. 왜 그런가요? 머스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지출이 1분기 때 5.1%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머스크는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면 주 7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AI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아인슈타인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AI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나올 옵티머스의 자율성 기술력을 본다면 자율주행은 오히려 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XAI 페이지에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한 뒤에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뉴스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AI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의 XAI, TWG 투자 그룹과 앞서 언급한 팔란티어 사이에 큰 거래가 있습니다. 이번 파워런치에는 토마스 툴과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함께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WG와 XAI가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팔란티어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나요? 우선 타머스는 투자 커뮤니티의 전설이며 거의 모든 성공적인 방위 기술 스타트업이 그의 투자를 받았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위 기술 스타트업 세계에서 그의 작업과 그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팔란티어 이후 많은 훌륭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임무는 우리 친구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들이 규제 장애물과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기술 인프라 및 대규모 언어 모델과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인 그의 은행에 대한 통찰력을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팔란티어와 같은 회사의 단위 경제성을 지역은행에 가져와 대형은행이 하는 일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40의 법칙이라는 재무 건전성 규칙이 있는데 역대 최고 기록이거나 역대 최고 기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 창출의 다운스트림이 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팔란티어와 파트너는 가치를 소유하고 그 가치의 일부를 가져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치 창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 경제성이 변화하는 모든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71% 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봐요,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 71% 성장, 미국 정부 45% 성장, 83법칙과 90% 비즈니스에서 49% 성장, 이 숫자가 별로인가요?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걸 찾아보세요. 저희는 꽤 만족해요. 저희 주식을 사지 않으셔도 돼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함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사셔도 돼요. 결국 팔란티어의 역할을 본다면 지역은행이 대형은행에 밀리지 않도록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은행에 역량을 낼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40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파트너십만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시간만 준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는 피터 틸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세계 최고 인재들과 협력해서 경쟁하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아닙니다.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등, 2등 하겠다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지배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와 TWG, XAI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AI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생산 증대를 만들어내고 많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화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콰도르의 대통령 역시나 밀수, 세관, 기관 보안 강화를 위해서 팔란티어와 새로운 의제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팔란티어가 미국과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면 기업이 아니라면 팔란티어와 수많은 파트너십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팔란티어는 순풍을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팔란티어와 X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의 찐 반등을 기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아무쪼록 좋은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